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2021년도 건설 전망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넣어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건설 산업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2020년도를 잠깐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연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관련된 좀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익히 알고 계신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역시도 좀 강화 스탠스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업황 자체도 좋지 않았었고, 실제로 주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주가는 실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기대했었던 해외 수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었고, 실적 측면 역시도 코로나19 관련된 추가 원가를 반영하면서 이에 따른 해외 추가 원가 이슈가 올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좀 대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의 좀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해외 수주 실적이나 국내 주택 분양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다수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작년도 분양 물량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해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달성하면서 후행적으로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주택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주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분양 전망 역시도 올해와 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가 좀 집중되는 서울 주요 도심지를 비롯한 이런 대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발휘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분양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작년도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수도권 혹은 지방 물량을 좀 확보하면서 특히나 대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재무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관련된 물량을 좀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주 역시도 아무래도 저유가라는 이벤트 자체가 중동 주요 발주국의 재정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나 저유가에 대한 상황 자체가 해외 수주에 대한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도 올해 대비 해외 수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낙관론을 펼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수주 금액 자체가 올해 대비 또 급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올해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대다수 현장들이 실제 올해 수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면 백지화되는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내년도 수주 물량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외 수주에 대한 급감 가능성을 좀 제한적으로 보는 근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제목에도 넣어놓은 것처럼 이제 주택 부분은 안정적인 성장,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원가에 대한 이슈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훼손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2021년도 커버리지 5개에서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 주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후행적인 실적 반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악화될 거냐, 혹은 좀 호전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낙관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에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 손실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중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 결국은 이 개별 프로젝트들, 특히나 이제 해외 현장들이 가지고 있는 미청구 공사나 이런 공사 미수금 같은 그런 매출 채권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상 과정에서 타결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었다라는 사례를 좀 비춰본다라고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2019년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올해 3분기 기준, 그 두 시기에 어떤 개별 현장들이 물고 있는 미청구 공사나 이제 공사 미수금을 체크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그 규모는 좀 커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내년도의 어떤 펀더멘탈 훼손 요인 가능성에 있어서는 우려 대비는 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근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 좀 중립에 대한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리포트에서는 좀 비중 확대로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해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크게 없는 상황에서 견조한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이익 성장, 그리고 코로나19 우려 축소, 그로 인한 좀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는 곧 대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대형사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어떤 신사업에 대한 발표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시성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구체될 수 있다는 측면 역시도 업종 이제 투자 의견을 좀 상향하는 근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최소 노출로는 이제 GS건설을 제시를 하고요. 견조한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이익이나 혹은 자이S&D, GS 이니마 같은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이익 성장이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업종 그 커버리지 업체 중에서 가장 이제 신사업이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해외 모듈러 업체 해외 두 곳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익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나 이익 쪽에서의 개선 효과가 좀 반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차전지 재활용이나 베트남 개발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구체화된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된 GS건설의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 호주로는 현대건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그 신규 수주 성과를 달성했지만, 또 안타깝게도 해외 쪽 관련된 그 추가 원가들을 반영하면서 올해 실적이 좀 굉장히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추정을 놓고 본다면 올해 충분히 그 관련된 비용 반영을 하면서 낮아져 있는 그 실적 기저를 바탕으로 좀 의미 있는 좀 뚜렷한 실적 개선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올해 굉장히 해외 수주 실적이 좋았었던 상황들이 이제 내년도에도 좀 기대감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카타르 LNG 같은 그런 대형 수주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수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연간 5천억 이상의 캐펙스 투자,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신사업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료 전지나 혹은 스마트 시티 같은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 역시도 현대건설의 좀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2021년도 건설업종 그 전망 자료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